의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송산 1동에서 2명, 의정부 2동에서 1명 등이 발생했으며 일일 오후 기준 의정부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0명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에 들어갔습니다. 형사고발 대상자들에게는 치료비와 검사비 등 보상권도 청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1일부터 시작된 제346회 임시회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맞춰 진행합니다. 임시회 참석 인원 비율은 총 의석수의 65%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본회의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은 실시간 영상을 시청하며 회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연천 은통산업단지에 각각 50억 원과 89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송산 1동에서 2명, 의정부 2동에서 1명, 녹양 1동에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송산 1동의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이 노원구에 있는 가정예배 확진자와 접촉한 후 확진돼 가정 내에서 추가 감염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의정부 2동 확진자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갔다가 확진된 사람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일 오후 기준 의정부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0명입니다. 경기도의회가 1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맞춰 진행합니다. 우선 1일에 열린 1차 본회의 회의장 입장 인원은 전체 의원 141명의 3분의 2 수준인 96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자 16명 등 모두 112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참석 인원 비율은 총 의석수 173석 대비 65% 수준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진행 상황을 시청하며 회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한 계열 3개 좌석 중 가운데 자리를 비워두는 의석 거리두기를 실시해 좌석마다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상임위 회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회의장 내 집합 인원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거나 의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상임위 회의실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에 들어갔습니다. 형사 고발 대상자들은 추후 사안의 위중에 따라 치료비와 검사비 등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경기도가 관련자들에 대해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제1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명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한 도민은 광화문 집회 관련자 2,055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166명 등 2,200여 명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과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법적 절차를 위해 변호사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도 설치했습니다. 지원단은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 중이며 1차적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이제 유족부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질본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명단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시군에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이제 안내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1차적으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진단검사 받지 않으신 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 고발에 이어 구상금 소송도 진행됩니다. 이미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에게 3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도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등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청구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역학조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개별 사안을 또 좀 검토를 해서 비용도 이제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지난주 경기도는 5,8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31개 시군 7,500여 곳의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한 114곳과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온라인 예배 방송 인력을 초과 배치한 4곳 등 118곳을 적발했습니다. 7,549개소를 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일반 교회가 118개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고발 조치는 2개소를 하고요. 집합 금지 명령을 갖다 32개소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처분은 84개소요. 경기도는 방역 지침과 관련된 행정명령은 도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단검사 거부자 전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는 방문자 출입 명부가 등장했고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달라진 거리 모습 김진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인천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손님들은 방문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예 사람들이 앉을 수 없도록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프랜차이즈 카페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를 제외한 일반 카페와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여전히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방역을 위한 조치는 이해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프랜차이즈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분점하는 건 100%예요. 왜 그러냐, 5주 가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3단계를 갖다 해서 다 갖추시고 빨리 종식시키자. 어차피 터진 거니까. 근데 노는 하고 노는 안 하고는 아주 이거는 좀 그죠.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매장에서도 프랜차이즈 카페와 마찬가지로 방문자 명부가 등장했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포장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부평 술집거리의 한 식당 관계자는 지난 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자 저녁 시간에 손님들이 확연히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시 50분부터 손님이 없어요. 끊겨요. 바로. 9시부터는 이제 모든 가게들이 다 안 여니까 배달하는 데만 조금 열려있지, 가게는. 손님 일치 없죠. 이번 조치로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지난 30일부터 운영을 중단했고 31일부터는 학원에서도 대면 수업이 금지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포천에서 민간인 차량이 미군 장갑차와 추돌해 4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저녁 8시 30분쯤 포천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미군 장갑차의 뒷부분을 추돌해 SUV에 타고 있던 50대 남녀 4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앞서가던 장갑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가 경기 북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의정부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8일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 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경기 북도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경기 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학계 전문가가 위촉직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의정부시가 개발 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난해 지출한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을 세대별 최대 6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고산동에 건립 중인 복합문화단지를 오는 2022년 8월까지 준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복합문화단지는 의정부시가 향후 100년의 먹거리라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7천억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단지에는 K-팝 공연장과 호텔, 헬스케어 시설 등이 입주하고 공동주택단지에는 13,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은 약 30%로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완료했고 건물 철거와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연천 은통산업단지에 각각 50억 원과 89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도비 지원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낮아져 동두천 국가산단은 3.3제곱미터당 최대 17만 원, 연천 은통산단은 3.3제곱미터당 최대 8만 원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도는 또 북부 지역 산업단지에 기숙사와 건강센터, 스포츠센터 등 노동자 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구는 이번 도비 지원으로 산단 기업 입주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동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곳곳에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돼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포천시가 언택트 방식의 태권도 교류로 새로운 국제교류 패러다임의 포문을 엽니다. 이번 교류, 포천시의 민간부문 비대면 국제교류 첫 사례인데요. 중국 양춘시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새로운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류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의정부센터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어린이들을 위한 집콕 식품안전 이벤트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품안전 실험이란 주제의 동영상을 시청한 뒤 가정에서 직접 체험하고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면 집콕 만들기 꾸러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비대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얍, 슬기로운 집콕 독서 생활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하루 한 문장 필사클럽, 도전 그림책 50권 독한 책 읽기, 방구석 독서 퀴즈 대전, 집콕 책 놀이 활동 등 나이대별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독서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 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한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추경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합니다. 특히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예산결산 특위에서는 2차 추경안 심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1차 추경보다 4조 2천억 원이 증가한 33조 1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 반경에 따라 전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면서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아침에는 23도, 한낮에 27도 나타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은 수요일 저녁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서울을 비롯해 우리 지역에도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